오랜만에 플로리스트로 찾아뵙는 꼬사장이에요. 드라이 플라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나 이 꽃 너무 예쁜데 드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종류를 다양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활짝 핀 장미, 조금 덜 핀 장미, 아예 새초롬하게 이제 들어온 듯한 장미. 옷걸이 있죠? 옷걸이에 걸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드라이 플라워 할 때는 만개하거나 또는 조금 더 필기 직전인 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꽃이 너무 예쁜데 이 친구는 드라이가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잎이 많은 아이들은 드라이를 해도 살릴 수가 없고요. 얘는 클레마티스라고 하는 꽃인데 드라이 할 만한 꽃을 선정하는 기준이 얘는 잎을 떼볼게요. 잎을 떼면은 남는 꽃이 이거 하나인데 단단하고 물을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적은 꽃이어야 되는데 잎이 이렇게 찝기만 해도 기스가 나는 친구들은 많이 연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홀겹인 친구들이 드라이를 하면은 안 되고 꽃받침이 없어요. 얘는 꽃받침이 있긴 해요. 하지만 얘도 지금 잎이 보면은 엄청 여리여리하잖아요. 얘들이 드라이 하면은 쭈그러들긴 하는데 이제 꽃받침이 있는 애들은 그 잎을 잡아줘요. 같이 오므라들면서. 근데 이렇게 꽃받침이 없는 애들은요. 이게 오므라들면서 한 잎씩 이렇게 떨어져요. 내가 드라이 플라워를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좋은 드라이 플라워를 고르는 데에서는 정말 자체적으로 탄탄하고 약간 섬유질이 많고 이렇게 연하지 않은 스타치스, 오하이어 블루, 천일홍 같은 꽃이거나 머리가 풍성하고 꽃받침이 있는 꽃들, 예를 들어서 이런 홀겹의 꽃받침이 있는 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잎이 풍성한 애들일수록 말라도 이게 쭈그러들기만 하고 수축만 할 뿐이지 형태를 많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외로 작약은 참 드라이하기 예쁜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약은 피는 시간에 따라서 머리의 사이즈가 똑같은 꽃인데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노란색 꽃심이 나와요. 그렇게 만개한 꽃은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절대 작약을 드라이하기에는 초보자들에게 저는 비추하는 꽃이고요. 이렇게 땡초이고 조금 피기 시작하는 시점, 작약은 아까처럼 잎은 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다듬어서 아까처럼 고무줄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벌어져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머리인 경우에는 물에 담궈 놓고 사선으로 담그시면 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담궈서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피워가지고 드라이 하시면 되세요. 드라이 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들 드라이 할 수도 없는 꽃을 드라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드라이 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 꽃을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꽃받침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드라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꽃이다, 드라이가 안 되는 꽃이다를 먼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도 정리가 됐고 그냥 이대로 걸면 돼요. 그리고 클레마티스는 너무 예쁘고 비싸고 너무 좋은 꽃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께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사온 거고, 이런 친구는 드라이보다는 지금 가장 예쁜 시기에 물에 담아서 오랫동안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도 스위트피라고 하는 콩가 식물인데 향도 너무 좋아요.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꽃인데 썬그로에 가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 고속버스 터미널 3층. 이 친구들은 저는 감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드라이라는 걸 하는 건가? 이건 그냥 놔두면 마르는 거 아니야? 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소재들이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드라이까지 알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꽃이긴 한데, 자, 유칼립투스. 어차피 쓰지 않는 자리는 잎을 훑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썩고 상하는 잎들이 자체적으로 박테리아라든지 균들이 모여가지고 드라이 플라워 하기 참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드라이 돼봐야 사실 예쁘지 않잖아요. 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만개한 상태를 더 보존하고 더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전 드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카리들을 묵기 전에 저는 항상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이렇게 다듬는 편이에요. 그리고 유카리 같은 경우는 드라이 하면서 창문에 걸어놓으면 좋은 게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비비면서도 손에 유카리 향이 엄청 나요. 이 친구는 모기나 벌레를 쫓아주는 향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 단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뒤집어 말릴 거잖아요. 얘들도 이런 짜잘한 가지들이 예쁘게 마르려면은 나 너무 어려워, 한 개씩 해도 되고, 난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어, 2개에서 3개씩 묶어가지고 고무줄 밴딩을 해서 아까 옷걸이에 걸듯이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있어요. 항상 이렇게 같이 모아서 드라이를 해주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줄기를 항상 맞춰줘야지 편합니다. 여러분이 고무줄 2개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S자로 벌어지는 제 지점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거시면 되는 거예요. 유카리는 이렇게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드라이 많이 하기도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드라이 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유카리 중에서 드라이 하면서 얘는 끝이 왜 썩지라고 고민하시는 유카리들이 있어요. 유카리도 보면은 끝이 새순 난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이 있고 잎을 만져보면 좀 더 질긴 애들이 있어요. 얘도 품종에 따라서 좀 더 드라이에 수월한 유카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던져놔도 돼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여린 친구들이 있는 애들은 뭐다? 수분 함량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의 바람을 더 많이 맞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친구들을 유카리 그냥 던져놓으면 드라이 되는데 왜?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일수록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가지고 걸어주셔야지 이 상태로 가장 예쁘게 감상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예쁜 꽃이죠. 얘는 스모그 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친구는 이게 꽃이에요. 씨앗에서 터져 나오는 이 민들레 호시 같은 게 꽃이다 보니까 잎을 굳이 다듬지 않아도 얘네들을 이대로 말릴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말려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한 대씩 뒤집어서 그냥 걸어주세요. 여러분이 꼭 드라이 플라워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이 말라지는 이 가지의 위치가 명확하게는 이 위치가 끝인 거예요. 지금은 안 말랐으니까 물렁물렁해요. 드라이 되는 순간 얘를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뿌덕 부서져요. 그럴 때는 만져가지고 내가 필요한 가지의 방향대로 표정을 잡아준 후에 그리고 저는 약간 수릿이 많아서 좀 뜯어낼게요. 그리고 상한 잎들, 굳이 필요 없는 잎들 뜯어내면서 이 친구를 이대로 하나씩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비워놓고 얘가 마를 때까지 냅두는 거고 내가 이렇게 잎이 많은데 어딜 뜯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처럼 뒤집어서 들어보면은 잎이 이렇게 역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먼저 뜯어주시면은 대부분 잎이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끝나요. 이 친구들만 역행하는 친구들만 뜯어줘도 많은 꽃잎들 중에서 꽃잎을 뭘 다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다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사이사이에 비스나고 구부러진 잎들 떼고 나면은 너무 예쁜 드라이 플라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라인 정리를 이렇게 한 번 더 털어서 해준 다음에 뒤집어서 걸어 말려주시면 되세요. 다듬은 거와 안 다듬은 거의 차이 보여드릴게요. 다듬은 거 안 다듬은 거에 약간 느낌이 다르죠.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치의 상태로 만들어서 잎을 다듬어 주시면은 훨씬 다채롭게 드라이한 소재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 건조하는 거 이외에도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인공 건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실리카겔을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물이랑 이제 2:1 비율로 섞어서 쓰는 방법이랑 원하는 꽃을 실리카겔 가루같이 생긴 알맹이들을 사가지고 도시락통에 붓고 락앤락 같은데 꽃을 따서 걔를 같이 넣어두면은 며칠 후에 보면 그 꽃이 정말 예쁘게 그 형태대로 말라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경우는 줄기를 쓰지 않는 경우 꽃머리만 따서 쓰는 경우는 저는 그런 방법도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이 관리를 이렇게 드라이 해놓는다고 해서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곰팡이 피고 벌레 나온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런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실리카겔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줄기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드라이를 해놓은 다음에 몇 번이고 연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소재가 있으면은 자연 건조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들 이제 이거를 한 송이 한 송이 시켜서 벽에 테이프 붙이듯이 이렇게 막 말려놓으시는데 저는 벽에 말리는 것보다도 아까 옷걸이 행거를 이야기했는 게 이런 볼륨들이 죽지 않고 딱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 어디 걸지 하지 마시고 행거 하나에 탁 건다고 보시면 돼요. 이케아 가면 9,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턱턱턱 걸어놔도 얘네들이 정말 예쁘게 드라이 될 수 있고요. 보시면은 정리한 거 안 한 거 예쁜 느낌이 다 다르죠. 스모그 트리 같은 경우는 잎을 따는데 장미잎보다 질겨서 딸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요. 얘네들이 나무가지잖아요. 목질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잎을 따는데 딱딱 소리가 나는 애들은 질겨요. 리그닌 성분이 많은 건데 목질화가 되어 있는 애들일수록 장미처럼 연두색 줄기보다 훨씬 드라이하기가 편하고 이게 훼손도가 적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드라이 하는데 좀 어려워,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몰래 잎을 한 입 탁 떼보세요. 근데 이게 잘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드라이가 조금 어려운 목질화가 덜 된 친구들, 잘 안 떨어져 줄기가 툭
딸려온다? 그럼 그 친구 사가지고 가서 드라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남의 영업장 가서 이렇게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나는 생화 같지만 오래 보고 싶어 프리저브드, 또는 내가 이 생화를 오래 보지만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 싶어 드라이 플라워, 나는 이 생화 같은 모양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조화. 이렇게 꽃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꽃의 종류가 정말 다채롭게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채롭게 어떤 상품이 있는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서 드라이를 나는 잘하게 된다. 저처럼 드라이된 갈대와 소재, 그리고 이 가지도 실제 나뭇가지를 드라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칼립투스는 조화고요. 이 쌀 같은 이 벼도 조화예요. 황금색 칠해져 있는 알맹이는 프리저브드 처리한 거예요. 프리저브드 처리한 거는 드라이한 거보다 드라이되면 바스락 부서지는데 촉촉해가지고 생화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용액을 담근 거라서 촉촉하고 부서지지 않거든요. 질기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친구들을 믹스해서 이렇게 예쁜 꽃다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드라이 플라워, 프리저브드, 조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또 드라이 플라워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다른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